평화롭고 안정적이어야 할 당신의 노년, 그 소중한 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이 찾아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애써 모아둔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트에 진열된 물건들의 가격표는 왜 매일같이 야금야금 올라가는 것만 같을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노후를 조금씩 갉아먹는 이 보이지 않는 도둑,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치솟는 생활비 때문에 한숨을 쉬고 계실 텐데요. 이 영상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인플레이션이 왜 더 가혹한 위협이 되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볼 겁니다. 당신이 직접 체감하는 물가 상승의 현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이 위협으로부터 나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흐르면서 돈의 구매력이 점차 약해지고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이제는 10,000원으로는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현상은 주로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지거나 혹은 물건을 만들고 유통하는 데 필요한 재료나 인력이 부족해질 때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플레이션이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혹독한 시련으로 다가올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은퇴 후에는 대부분 연금이나 예금 이자처럼 정해진 금액으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변함이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마트에 가서 장바구니를 채우려 하면 예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마치 통장의 숫자는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동안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저 멀리 달아나는 듯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이러한 고정된 수입은 물가가 오를 때마다 그 실질적인 가치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며 이는 곧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 시니어 세대는 삶의 필수적인 지출 항목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비교했을 때 유료비, 약값, 그리고 매일 밥상에 오르는 식료품처럼 생존과 직결된 부분에 지출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물가가 오른 영수증을 들고 한숨을 쉬는 당신의 모습, 혹은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채우지 못하고 망설이는 순간들을요. 약국 계산대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온 약값에 놀랐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필수적인 지출 항목들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곳에서 지출을 줄이기가 매우 어렵고 이는 곧 생활의 질 하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삶의 안정감을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특히 고정 수입에 의존하며 필수 지출 비중이 높은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과거의 사례들과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을 통해 인플레이션의 다양한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플레이션이 유독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더 가혹한 존재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죠. 고정된 수입과 필수 지출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지요. 이제는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었고 지금은 또 어떤 얼굴로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지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을 통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진짜 얼굴을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1970년대의 오일 쇼크를 기억하시나요?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갑자기 원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폭등했던 시기였죠. 기름값이 오르니 물건을 만들고 운송하는 모든 비용이 함께 오르고 결국 마트의 물건값도 천정부지로 솟아올라 서민들의 삶을 크게 위협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유소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고 난방조차 마음 편히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또 다른 큰 파도는 바로
1997년의 IMF 외환위기일 겁니다. 갑작스럽게 국가 경제가 휘청이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수입 물가가 폭등해 기업들이 도산하고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때도 환율이 치솟으면서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급등했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비싸져서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죠. 이처럼 과거의 사례들은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의 물가 상승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뒤얽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전 세계적인 봉쇄 조치로 공장들이 문을 닫고 생산이 중단되면서 물건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봉쇄가 풀리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죠.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물건의 가격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공급망 교란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겹쳤습니다. 전 세계를 잇는 물류의 핵심인 항만에는 배들이 묶여 있고 컨테이너 부족 현상으로 운송비는 치솟았죠. 부산항이나 미국 라항의 배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을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비용도 비싸지고 운반하는 비용도 비싸지니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적인 분쟁들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밀이나 옥수수 같은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기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맞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 대출 이자가 비싸지니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고 가게는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결국 돈의 흐름을 둔화시켜 과열된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금리 인상은 주로 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지금처럼 공급망 문제나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에는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파른 금리 인상은 경제 활동을 너무 위축시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다 경기가 얼어붙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결국 인플레이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 삶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다양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과 파급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거대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현명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301자. 이러한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갑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 삶의 다양한 영역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킵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곧 사회생활과 여가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은퇴 후 계획했던 여유로운 해외여행, 오랫동안 꿈꿔왔던 취미생활, 친구들과의 소중한 모임 등 많은 계획들이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는 서점에서 멋진 여행 잡지를 펼쳐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목적지를 골랐지만 이제는 치솟는 항공권과 숙박비, 현지 물가 앞에서 그 잡지를 조용히 덮어버리는 노부부의 모습이 결코 낯설지 않죠.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대신 공원 벤치에 앉아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시니어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심리적 안정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쓰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마음 한편에 미안함과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손주에게 용돈이라도 두둑이 주고 싶지만 팍팍해진 살림살이 앞에서 망설이는 표정에서 우리는 그들의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결국 노년층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사회 활동을 줄이며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과정은 노년 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엔 파도 앞에서 마냥 무력하게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니어들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현명한 대응 전략과 미래를 위한 통찰을 함께 고민해 볼까요? 가장 먼저 고정 지출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나가는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등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죠. 마치 새는 독을 막듯이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재점검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마련했던 자산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가치를 잃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자신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정부 복지 앱을 검색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등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아 나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작은 부분일지라도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평생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재취업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죠. 온라인 강좌를 듣거나 지역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수입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래 인플레이션의 전망을 꾸준히 살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설계를 재조정하는 통찰력도 필요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서적을 읽으며 스스로 경제 지식을 쌓는 노력이 중요하죠.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지만 최소한의 대비는 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연대와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니어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라는 도전 앞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변화를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의지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더욱 근원적인 깨달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문제로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는 어르신들의 오랜 시간 쌓아온 삶의 존엄성, 그리고 평화로워야 할 노년의 안정적인 기반마저 흔들 수 있는 복합적이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가 오름세를 넘어 은퇴 후 계획했던 소소한 행복, 예를 들어 손주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주거나 부부가 함께 떠나려던 여행의 꿈마저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도전이죠.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생활비 부담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결코 여러분 개인의 잘못이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거대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팬데믹, 공급망 교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적인 변화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죠? 오히려 이 흐름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지혜를 모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충분한 힘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행동할 때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쓰는 가계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점검하거나 전문가를 찾아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함께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미래를 설계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강한 자기 효능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년은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는 온전히 우리의 것이어야 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다양한 얼굴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경제 흐름입니다. 특히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노년층에게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현명한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배우고 나누고 행동해야 할 때인 거죠. 우리의 노후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주도하며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학습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경제 정보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배우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작은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항해는 언제나 희망을 향해 굳건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